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 제 506화 어제 먹었어 55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두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잘다. 다양한 소음들이 들어갔네요. 자, 어제 먹었어도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아우 시원해. 엄청 오랜만이라 저는 그동안 봤던 걸 정리를 했더니 리스트가 너무 긴데 네. 이게 아무것도 못 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본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지금 적은 게 반도 안 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 진짜요? 근데 그 작품은 나중에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빼놨고 네. 일단은 이 작품이 요즘에 제일 핫하니까 뭐야? 선산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보시지 않았을까? 저 하나도 안 봤는데. 저 안 봤어 일부러.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우리 할 것 같아서 안 봤어. 그래 나도 그랬는데 사실. 하고 싶은 작품이긴 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쉬면서 약간 패스하게 된 것도 있는데 네. 재밌었어요. 이제 연상호 감독이 이제 극본을 썼고 네. 6부작이고 거의 하루 만에 몰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제 구성이지. 6부작 너무 딱 적당한 그러니까. 그 규모라서 이거 우리 나중에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봐야지 하고 안 봤지.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안 봤는데 그럼 봐야 되겠네. 근데 따로. 사실 이게 예고편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오컬트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명확한 스릴러로 이제 흘러가고 이제 오컬트를 약간의 페이크 요소라든지 이런 걸로 가미를 했더라고요. 뭐 내용 정도야 이제 뭐 김현주 이제 대학 뭐 교수가 되느니 마는 약간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전재준이야. 그러고 있고 이제 갑자기 자기는 원래 아버지도 뭐 집 나가고 다른 여자랑 바람 이러는 거야. 그런 불우한 가정사가 있는데 있지도 않았던 있는 줄도 몰랐던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유일한 가족이라서 이제 가게 됐는데 뭐 선산을 남겼다. 네. 그래서 이 선산 뭐 그냥 돈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자식이 있었던 거지. 얘가 뭐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선산 네. 다툼인가? 그러니까 선산 나한테 넘기라고 그거 예고해서 본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악역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뭔가 배우가 있는 거지. 어쨌든 그런 방식의 미스터리 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무당이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의 뭔가가 자꾸 표현이 되면서 이제 주변인들이 하나하나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이제 죽어 나가는 뭐 이런 스토리야.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포인트를 두 가지만 짚자면은 그걸 쫓는 이제 형사가 박희순 씨가 나오고 네. 이 형사들과 캐릭터들이 되게 입체적이라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형사는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걸 하면서도 이 사람의 어떤 그 내부적인 고통이 또 있는 거야 따로. 가족사도 있고. 그거는 되게 잘 엮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들 그리고 형사 각각 몇 명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막 불거지고 그게 이제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들도 생기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고. 나도 진짜 처음에 예고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나는 이게 오커틀물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이거 아랑 못 보겠네 그 생각했거든. 너무 재밌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박혜순 씨 이 형사 같은 역할은 저는 박혜순 배우가 형사에는 진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이번 또 다시 자주 했는데.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좀 여기 딱인 되게 것 같아. 명민하고 잘 뭐 미남 형사로 나와요. 되게 능력 있는. 근데 이제 자기 후배가 먼저 승진을 했어. 근데 이 얘가 자기를 되게 갈고 있는데도 되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일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둘 사이에 어떤 뭐가 있는지 왜냐면은 그 자기 후배 이제 반장이 됐는데 다리를 절고 있거든. 이거 보면서 다리를 저는 쪽은 왼쪽인데 왜 지팡이를 오른쪽으로 짚고 다니지라고 했는데 전두가 그 찾아봐서 자기 얼마 전에 다쳤잖아. 그게 맞다고. 아니, 그러더라고. 나 처음 알았어. 아니 제가 실제로 그때 병원에서 가르쳐주기를 그렇게 가르쳐주시더라고요. 한쪽을 드실 경우 이렇게 해서 다니시라고. 왜냐면 아픈 쪽에 목발을 짚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반대가 아니에요. 맞대. 왜냐면 아픈 쪽이 집으면 쩔뚝쩔뚝 걷게 되는데 반대쪽에 집으면 같이 걔랑 걸으면서. 박명은인가 배우가? 박명은 씨 맞나? 거기 어디냐 킹덤에 나왔던 그분 뭐 자주 박병은. 박병은. 누구지 알겠다. 그 사람인데 어쨌든 나 그래서 저 다리에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건 아니야. 아니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엄마한 거. 아들은 헤드폰 끼고 있어서 엄마가 쓰러진지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죽어가지고 아들을 이제 힐난한 거지. 그러면서 틀어져서 얘가 이제 또 아버지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제 반항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엮이는 거야 그 줄기에. 그런 점들이 재밌고 또 하나는 연상호 감독이 최근에 뭔가 장르를 약간 몰아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정의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SF 되게 주요 작품을 한꺼번에 몰아보고 이게 나쁜 평이긴 했지만 네. 악평으로 이제 그런 말을 이번에도 뭔가 미스터리 그걸 약간 몰아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이 조금 나오나 보죠? 그런 거 있죠. 되게 전통적인 어떤 서양 미스터리물을 보면은 응. 되게 무슨 어떤 귀족 가문인데 이 안에 벌어지는 뭔가 음모가 있고 약간 그런 거를 클로즈드 서클?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내려오는 내력이라든지 그 안에 뭐 나쁜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소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굉장히 조금만 어떤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 치환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산으로 불거졌고 선산은 상속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자기가 유일하게 남아 있고 그리고 이건 너무 큰 스포일러가 돼서 말할 수가 없는 건데 범인의 존재도 사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불거졌는 게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불경한 뭔가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긍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것들로 불거져서 만들어낸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고 흡입력도 있고 잘 뽑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이번에는 지옥 이후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연상호 감독 뭔가 그 초능력이 나오고 미지의 존재가 나오고 판타지가 있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현대적인 것도 아주 그럴듯하고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 스릴러물, 그러니까 미스터리물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힘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작품이고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다른 데서 그렇게 회자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이거 마지막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걸 알면은 진짜 재미가 너무 반감될 것 같고 이 반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말 범인의 존재가 너무 의외인데 그 동인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런 사건 때문이야? 되게 불경한 어떤 뭔가가 있는 거지. 이제 그것들이 무속에서 말하는 뭐 어떤 우리가 상징하는 그런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나중에 작품입니다. 보고 뭐 괜찮으면 뭐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육부작인데 딱 좋네. 우리 미스터리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마당이 있는 집을 했는데 그 평이. 아유 뭐 작년에 그 마당인 집은 사실 마당인 그렇게 집 괜찮았는데? 유명하진 않았죠 이 선산만큼. 김태희도 나오는데? 아 그러네. 연진이. 연진이도 그러네. 나오고. 연진이 야, 이 이름 뭐야? 아직도 몰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애기 엄마.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다. 예, 선산 뭐 그런 작품입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럼 저는 또 연결해서 미스터리 소설 악어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소개할게요. 시즈쿠이 슈슈 이것도 발음 지옥인데. 한 글자씩 해. 시즈쿠이. 발음 지옥. 작가 이거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저도 괴롭혀 왜?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가지고. 시즈쿠이 슈스케라고 범인에게 고한다라는 유명한 포스타 K군요. 네, 검찰 측 제인 뭐 이런 작품을 쓰신 분인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몇 대 걸쳐서 도자기점을 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다이코라고 하는 사람과 아킴이라고 하는 이제 부부가 있는데 외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당연히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돼. 그래서 초반에는 막 도자기 관련된 여러 가지 막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외아들이 칼에 찔려가지고 살해당한 거야. 헐. 네, 근데 그 며느리하고 이제 손자는 어디 이제 친정 가가지고 없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범인을 알고 봤더니 그 며느리의 전 남친인 거야. 막장물이요. 네. 이제 그리고 며느리는 그러면은 사실은 같이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도자기점을 같이 이제 물려받을 생각으로 이제 그때부터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전화시면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버리고? 네, 잡혀간 거죠. 그래서 막 재판하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긴 하는데 며느리는 거기 한 번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자꾸 이상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이거 의심하겠구먼. 네. 뭐 속내가 있구만. 네.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언니가 있는데 그거 뭐 남편 그 장례식장 보니까
며느리가 뭐 이렇게 손수건으로 눈물 훔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울지도 않더라.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 걔 동안년이야. 막 이런 막 그런 암고양이 같은 거.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선 자꾸 며느리가 의심이 되잖아요. 심지어 재판장에서 그 전 남친이 나 사실은 걔가 시켜서 한 거예요라고 선전포고를 막 한 거예요. 이미 다 판결 났는데. 결국은 이게 정말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 저놈이 단독으로 한 건지 그게 좀 애매하겠네.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제 약간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달갑지 않고 하니까 의심을 하고 이제 또 시아버지는 또 그렇지 않고 며느리가 되게 이제 넘겨받으려고 되게 싹싹하게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 진짜 한 건가 만 건가 이거를 되게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철저히 되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재밌지.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근데 그 오쿠다 히데오가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게 해서 예전에 강 기자가 쓴 그 책에 나오잖아요. 그 소문의 여자. 소문의 여자. 소문의 여자. 분상극을 많이 쓰지 오쿠다 히데오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되게 여러 명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하미스의 어떤 주요 수법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는 철저히 되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사실 그 제3자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내용이 재미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 편견이 가득 찬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보는데 이제 결론을 갔을 때는 약간 김 빠질 수도 있는데 항상 김 빠지는 얘기를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시선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그걸 세세한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해놔서 사람을 약간 기분 나쁘게 하나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재밌게 봤어요. 네. 어쨌든 며느리가 진짜 했냐 안 했냐 이것도 되게 궁금해지는 네. 그런 그래서 요소.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며느리의 시선으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진실편이구나, 네, 그게. 진실편. 그래서, 하지만 제목이 악어의 눈물이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악어가 그런 정말?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던 그렇군요. 소설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 천막의 자두가루라고 하는 만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거는 현재 3권까지 나왔고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출판사 소개 문구가 이거예요. 이것은 광대한 대륙을 농락한 한 마녀의 이야기. 이 광대한 대륙은 무엇이냐? 몽골 제국입니다. 역사 만화? 또 역사물입니다. 역덕이었어? 역덕이다. 그래서 이거는 토마토 수프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이제 역사 만화예요. 이분이 그 전작은 무슨 모험가를 다룬 뭐 역사 만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뭐 그건 제가 못 봐서 이거 모르겠고. 그림체 어때요? 되게 귀여운 그런 거 맞아요. 아니야? 굉장히 귀여운 그림체예요. 그래요? 본것 같아. 이게 무슨 만화 대상 뭐 이런 맞아요. 후보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 만화가 대단하다 여성편 1위에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토마토 스프라는 작가 이름이 너무 묘하잖아. 예전에 뭐야 그 케이온도 카키후라이 작가잖아. 아니 왜 이런 거야 요즘에? 아니 저도 이게 알게 된 게 그건가 보다. 저도 예전에 만화책 볼 때 뭐 볼까 고민하다가 이 만화가 대단한 순위 쫙 보고 이제 볼만한 거 검색해서 보곤 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거기 있는 거 다 7권씩 쫙 다 산 다음에 하나씩 보다가 괜찮은 것만 계속 보는데 요거는 재밌어가지고 계속 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에 1권만 있는 만화책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1권만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그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자책은 그냥 담아두면 그치. 되는데. 그럴 때 전자책으로 봐요. 나는 이거는. 1권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당근을 안 나가요. 안 사지 1권만 이건 안 있으면. 사. 그러면 전자책으로 1권을 보고 괜찮으면 사는 거 그래 같아요. 전략을 바꿔야겠네. 그럴걸. 태블릿 하나 나는 사야겠네. 무조건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귀여운 그림체인데 사람들이 슥슥 다 죽어나가. 왜냐면 이게 전란기거든. 그 몽골 제국의 영토를 넓히던 그때예요. 그래서 이게 배경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그 시타라라고 하는 애가 되게 어린 애예요. 근데 얘인데 이란의 그 학자 가문의 노예로 팔려온 애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노예예요 얘는.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가족같이 대해준 거지 얘를. 거의 딸처럼. 특히 그 사모님이. 가족같이? 발음 주의하고 가족 like family. 그러니까 되게 좋은 환경에 갔구나. 그리고 여기 학자 가문이니까 얘한테 되게 가르쳐요. 가르쳐야지 전 세계를 알 수 있다. 막 중간에 요 도련님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시타라랑 되게 친해지고 시타라한테 그런 거를 보여줘요. 막 갑자기 쟁반을 땅바닥에 딱 떨어뜨려 꽝 소리가 나니까 요 시타라는 그게 쟁반이 떨어진 거 알고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애들은 뭐 어디 그 전쟁이라도 났나 그 생각하면 되게 걱정하거든. 근데 얘가 시타라한테 그걸 알려주면서 너는 이게 뭔지 현상을 알고 있으니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모르니까
저렇게 놀란다 하면서 얘한테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알고 알고 있으면 너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시타가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읽고 쓰기를 다 할 줄 알아. 이게 나중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 왜냐하면 곧 몽골이 침략해서 다 죽어. 요 마을도 그냥 확 휩쓸리는 거지. 왜냐면 얘네들이 괜히 반항해가지고 몽골 쪽에서 그냥 여기를 다 약탈을 해버리죠. 그래서 요 학자 집안 사람도 다 잡히고 특히 사모님은 얘랑 둘이 숨어 있다가 들켰는데 걔네들이 책을 훔쳐가는 거를 얘 시타라가 괜히 어린 마음에 우리 거 왜 가져가고 막 이러고 하니까 걔네들이 칼로 베어버리려고 하는데 얘 사모님이 그걸 맞고 그냥 죽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시타라가 이제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되게 복수심에 불타는 건데 우연히 정과장 잘하는 거 있잖아. 샹칼롬. 샹칼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잡혀가는데 얘네들이 왜 책을 구하려고 했냐. 요게 그 황자가 네 번째 황자 툴루이라고 하는 애의 부대였고 툴루이가 그 책을 구한 거였어. 왜냐면 아내가 그 책을 구해달라고 해서 무슨 원론서 무슨 개론서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얘는 읽은 거 하나도 관심 없는 그냥 그 책을 그냥 약탈을 한 거지. 얘가 좀 멍청해가지고 그 생각 못한 거야. 갖고는 왔는데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시타라가 필요한 그렇지. 거구나. 그래서 찾다 보니까 시타라가 읽고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너 내 아내의 시녀가 되어라. 아니 근데 꼭 이거를 이렇게 막 약탈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냥 그 책 좀 빌려줘 가면 되잖아. 아니 몽골은 유목민족이고 얘네 기본은 약탈 고려 거란 전쟁을 보세요. 보면 왜 약탈을 하는지 알 수 있다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히스토리랑 구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약간 그러네. 근데 이거 배경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배경은 다르지만 이야기가 약간 인물이라든지 그렇지. 좀 재밌었던 포지션이 건 약간 너무 비슷한 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시아의 역사니까 또 그런 재미가 아니,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치안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나? 어쨌든 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 네, 근데 재밌었던 건 어쨌든 몽골의 이야기고 몽골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얘네들 천막 보면은 그게 해식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항상 남향에 짓고 해가지고 그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보는 거야. 그거 뭐라고 부르지? 몽골 뭐 이렇게 프로그램 나오면 그거 맨날 짓는 거 있잖아. 이게 사실은 금방 짓고 해체할 수 하는 있고. 거. 그렇지. 거기 뭐 자는 게 요즘 막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몽골 여행 많이 가니까. 뭐지? 이게 몽골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관계 없는데 최근에 뭐 슈카인가 그 유튜브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를 몽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보니까 국경이 중국이랑 러시아밖에 닿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 껴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게르. 우리는 뭐 북한밖에 더. 아니 우리는 오히려 사방에 퍼져 있잖아 바다로. 게르. 게르. 그러네 게르네. 어쨌든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요 몽골에 얘가 시녀로 들어갔잖아. 그 몽골 황태비의 황자 아내 아무튼 그랬는데 몽골에 황자가 되게 많더라고. 황태자비. 그래 황태자비. 좋은 지적. 그리고 이 황손이 1왕자부터 4왕자까지 있어. 그리고 얘는 4왕자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칭기스칸이 죽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 스포일러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4왕자 간에 이제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쿠빌라이 칸이 됐지 않아? 다음에? 그건 이 다음. 이거는 그 전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다음부터는 이제 암투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얘가 막 스파이로 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그리고 얘는 과연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시타라가? 예. 얘는 지금 복수를 꿈꾸고 있거든. 이거는 사서 봐야겠다. 재밌네. 재밌을 것 같아. 재밌죠? 몽골에 관련된 거는 거의 접할 일이 없으니. 심지어 그리고 초반엔 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네. 되게 또. 생소한 배경을 하고 있어 좀 좋았어요.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다른 또 말하는 신부 이야기. 그러네. 그게 신부 이야기는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서사가 막 요동치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치. 약간 그 묘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더 매력을 느끼게 만든 또 풍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 그림도 아름답고. 이거는 사실 역사적 사실과 또 연관이 됐으니까. 네, 재밌습니다. 저 재밌을 것 이번에 같아요. 일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뭐요? 이게 조금 한 2018년작인가 그런데 수수하지만 굉장히 교열골 코노 에츠코. 나 이거 옛날에 보다 말한 것 같아. 이거 다 봤어. 오. 너무 이거 재밌어. 근데 출판사에 다니는 사람이 사실 다 봐야 되는 건데. 아니 그냥 시간 날 때 한 편씩 보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끊겼어 나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기에는 현실성하고 좀 잘 안 맞는 얘기여가지고 저는. 사실 일본에서는 출판사 위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 편집자들도 굉장히 좀 그래서 우대를 그런가 봐요. 받고. 우리나라 현실이랑 좀 안 맞긴 해. 그러니까 요 배경 자체가 되게 대형 출판사라서 엄청나게 그 대작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쵸. 이제 그런 사람들과 연관됐는데 이제 교열부가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되게 특이한 점인데 사실은 우리가 중세를 찍자 만화를 보면 거기서 나오니까 대충은 알고 있잖아. 거기서 네.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겹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그날 눈이 안 왔는데 눈 오는 거 묘사했는데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하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자세히 표현을 했는데 네. 일단은 그 이시하라 사토미가 주연인데 너무 이쁘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아니 네. 옷을 진짜 잘 갈아입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주인공 코노 에치코 같은 경우는 이 출판사에 왜 들어오고 싶어 하냐. 거기서 자기가 너무나도 동경하는 패션직 에디터가 되고 싶어서 칠수를 했어.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도쿄로 올라와서 그동안 칠수를 했는데도 못 들어오다가 이번에 합격을 한 거야. 야, 교열로. 지위가 어느 정도인 거야 도대체 출판사가? 그런데 그 칠수하면 마지막이라고 면접을 보는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거기 아니면 안 갔다 했는데 이래 거기는 에디터 지금 TO가 안 났다. 라는데 이제 거기 이제 교열부에 이제 부장이 와서 면접관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그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넥타이 핀을 가리켜서 아 이게 무슨 제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한번 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교열부에서 얘를 뽑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 얘는 지망한 채 않았던 이제 교열부에 배치가 되면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패션지를 동경을 했기 때문에 얘는 거기 설명에 나오는 이 캐릭터는 의식주 중에 자기는 의밖에 돈을 안 쓴다. 모든 걸 절약을 하면서 무슨 오뎅집 2층에 이제 새들어 살고 그 오뎅집도 알고 보니까 무슨 처음에는 무슨 아버지가 하는 집에 2층이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연고는 있어. 아버지 친구가 해가지고 뭐 그런 거야. 되게 발랄하고 너무 자신감 넘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막 잠을 못 자가지고 정말 당당한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잘 표현을 하는데 이시하라 사토미 원래 성격 아니야? 근데 그런 걸 그런 걸 되게 보면 잘하- 언내추럴 보면은 그래도 네. 약간은 차분한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튀는. 나오고 제일 매력적인 부분은 그거야. 약간 남자 목소리 내는 그런 부분 있지. 그래 막 이런 거 다가 막 그러면서 하는 거 그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지망하기 때문에 늘 출근할 때마다 옷이 바뀌고 옷만 바뀌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과 헤어와 모든 액세서리 이런 게 다 바뀌어요. 계속. 아 맞아 이거 오프닝 생각난다. 오프닝 보면 옷이 계속 바뀌면서 막 갈아입힌 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 화려한 스타일이야. 보통 사람은 약간 안 할 것 같아요. 그 패션지에 정말 나온 모델 같은 그런 걸 하는데 매번 바뀌고 하나마다 한 대여섯 번을 바뀌는 것 같아요. 잠옷도 보여줘요. 아이캐치를 이 샤라랑 하면서 보여주고. 근데 그런 면들도 굉장히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런데 이 자신감 넘치는 그런 면모랑 결국은 이게 뭐냐면 수수하지만 굉장해라는 게 지민이 스고이 이거더라고. 지민이에요? 아니야 지민이. 어. 수수하지만 지미가 수수한 거예요. 딱 맛이야 딱 맛. 그러면은 수수하고 뭐 굉장히 이런 거 아닌가? 원래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데 뭐 번역을 한 거겠죠. 근데 이게 사실 교열이라는 일이 눈에 띄는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한국이랑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얼마나 이 프로의식을 또 불태우냐면은 얘는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작가도 만나고 뭐도 하고 근데 결국 이제 주변에 있는 같은 교열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인정하게 되고 결국 얘가 이제 작가가 교열을 지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지명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수순으로 나가서 뭐 정말 성장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10화 완결인데 나중에 이제 DX라고 해서 스페셜 편도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 잡지 정말 에디터가 돼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이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그걸 아우르면서 이제 교훈도 주고 이 일의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면도 부각을 하고 그 내부의 이야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매력적인 건 이시하라 사토미가 연기한 이 코노 에치코에 있는 것 같아. 통통 튀는 것 같긴 하더라고. 자기 그 패션 그대로예요. 모든 거를 자기 본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밀어붙이고 그 자기 당연히 선배고 하는 그런 편집자랑도 이 사람 대거리를 늘 펼치고 맞아. 반말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끌어들이고 오뎅집에서도 맨날 아저씨들이랑 술 먹으면서 막 거리고 이게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구현을 했더라고. 결국은 배우의 매력에 많이 기댄 작품이면서 출판사 내부의 그런 점을 일본 드라마가 참 잘 보여주잖아. 어떤 그렇죠. 그 한 분야의 그런 어떤 철학과 과학을 막 보여주면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다 담아내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엿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너무 즐겁게 봤거든요. 중간에 전 그건 기억나는 것 같아. 그 교열부 있는 애들이 외근은 안 나가지만 그 안에서 막 다 테스트하잖아. 이 책에서 뭐 이렇게 구현한 거 있으면 막 모형 만들어가지고 그런 애들도 막 이렇게 있어요. 하고. 심지어 거기 이제 누구나 봐도 인정하는 게이도 나오고 그걸 맞아. 뭐 다루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일하지만 얘는 나간다. 그렇지 외근형. 왜 여기서 굳이 오자를 썼을까 알면서 그런 걸 알기 위해 이제 약간 미스터리 성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점들도 즐겁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더라고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멈춘 것도 재미가 없어서 끄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시아 사토미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진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쁘지? 내가 이렇게 계속 공짜로 보고 있어도 되나? 뭐 약간 그런 느낌. 과거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와서 돈 내고 있는데 있어. 무슨 소리야? 겨우 이 돈만 내고 내가 이렇게 계속 지켜봐도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아니 그 스타일리스트는 주점이지. 그거 스타일리스트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치. 아 이렇게도 입혀보고 저렇게도 입고 아 이거 다 어울리네 하면서 이렇게 메이크업도 딱 그러니까. 보면은 이시하나 사토미 입술이 도톰한 스타일이잖아. 아. 근데 빨간 것도 발랐다가 핑크도 발랐다가 아니 그런데 딱 보면 또 입술이 그렇게 안 도톰하게 딱 만드는 그런 게 있고 있어요. 메이크업으로 다 어디 할 수 무슨 뭐 있어. 쇼와 스타일의 무슨 공항 이럴 때 딱 그런 복장을 하는데 너무 또 잘 어울리게 또 하는 거야. 아 맞다. 그리고 여기서 남자친구가 스다마사키잖아. 아 그렇죠. 아주 그냥 스다마사키는 여기서 이제 그 작가로 나와가지고 네. 이제 얘가 교회를 보고 만나고 우연찮게 만나고 약간 그런 건데 이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네. 수다마사키가 이제 모델로 여기 얘가 동경하는 그 잡지에서 전속 모델 데뷔하고 약간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작가로서 소설을 쓰다가 이제 논픽션을 쓰고 싶다 뭐 하면서 이제 교열에 또 힘을 싣는 거지. 이 교열을 하는 코노 에치코를 보면서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프로적인 면모를 막 부각하는 뭐 이런 거 쓰고 약간 그렇게 좀 뻔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세세하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면이 있잖아. 그런 거 굉장히 잘 잡아내더라고. 이런 게 사실은 일드가 가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한국에서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지. 근데 아직 부족하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제일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잘 드러낸 건 일단 미생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게요. 원작이 있는 거고 이 코노에치코도 원작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윤태호 뭐 굉장히 독보적인 취재를 통해 만든 제2의 작가니까. 윤태호, 제3의 윤태호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요즘에는 조금 부족한 취재를 것 잘 같아요.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그게 다 오래된 얘기야. 리소스고 비용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이브 마이카 영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뭐 조금 작게나마 아무튼 회자가 좀 됐던 작품이죠. 이게 그 상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고 그때 무슨 상 받았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래 어쨌든 하루키 원작이었고 네. 3시간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안 본 이유는 너무 길어서였어요. 어우. 정확하게는 2시간 59분. 어우. 좀 너무 길어서 그러다가 최근에 좀 시간이 났길래 맘먹고 봤죠. 그래서 봤는데 다행히 지루하지 않아서 재밌게 본 것 같고 사실은 뭐 무라카미 하루키 동명 이제 단편소설 원작이니까 그래도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내용이 뭐냐 어떤 사이좋은 부부가 하나 있어요. 뭐 가우쿠 이게 남편이고 배우인 동시에 무대 연출을 하는 사람이고 오토가 이제 아내인데 이 사람은 이제 드라마 각본가야. 근데 이 사람이 드라마 각본을 쓰는 게 좀 특이해요. 이게 남편이랑 이게 잠자리를 하면서 뭔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각본을 쓸 스토리 막 혼자서 읊어. 이 잠자리라는 거는 섹스. 아무튼 그런데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 줄 알았잖아. 순간에다 표현한 거 이 사람이니까 진짜 아니 됐어 거기까지. 아니 그럼 스토리를 막 줄줄 읊으면 남편도 막 그걸 듣는 거예요 같이? 남편은 그래서 그걸 다 외우고 다음날 얘기해줘. 아. 네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며 쫙 얘기해줘. 아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어. 하고 있으면은 들어가지고 아내는 얘기를 전혀 해주는 기억 거야? 못해. 자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약간 무당 같은 그런 거네. 그렇지. 신들림 상태에서 막 내뱉는. 그래서 한동안은 요걸 하는 거 계속. 한 여고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방에 몰래 들어가서 계속 흔적을 흘리고 몰래 나오는데 그 남자애는 그걸 몰라. 그 얘기를 버전을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어떤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를 남편이 봐요 그거를. 아 그거. 아니, 이렇게 그래 침대에 그거. 아니 근데 그 거기서도 그러면은 막 읊고 있어요? 그건 몰라. 남편이 지금 그런 거 볼 정신이 어디 있어. 그래? 이런 씨 하고서 밖으로 나와서 그때가 남자가 원래 출장을 가기는 그 취소를 일찍 온 거에서 집에. 근데 완전 그거 봤잖아. 그래서 차에 가서 시동 거 가만히 어씨 하면서 으씨는 아니고 그냥 와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남편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 외도를 하는 거를 심지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 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동안 참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랑 얘기하면서 되게 평소처럼 얘기하는 거. 심지어 이때도 출장 취소됐잖아. 그 근처에 호텔 잡아가지고 마치 출장 간 것처럼 해서 아 방금 도착했어 하면서 막 얘기를 영상 통화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건 하면서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내가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고 할 얘기가 있다고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고 이제 죽죠. 그렇지. 그러고 죽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른 채로 남편은 그냥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거기까지는 출비에서 너무 그래서 많이 출비에서 나와요. 너무 많이 그래요? 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실감과 원망과 증오가 담겨 있는 이 상황에 그렇지. 차를 누가 운전해줘 뭐 하면서 뭐 나중에 얘기했지 뭐. 히로시마인가 거기서 국제 연극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전에 얘가 약간 눈에 질환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환? 질환. 지랄이라고. 질환? 어이가 있어. 아무튼 질환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연극제 방침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운전을 맡겨야 된다. 왜냐면 왜요? 예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버를 붙여준다고 하더라고. 히로시마 약간 우리나라 대구나 부산 같은 데인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서 승리의 세레모니를 깜빡이 킨다는 약간 그런 데인가? 아니 그 나고야하고 오사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건 얘긴 들었어요. 오사카 부산이니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붙여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여자 드라이버인데 이 사람 거기 나왔는데 우리 했던 거 환생물 드라마.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인가? 아, 브러시엄 라이프. 브라보. 마이 인생아. 브러시엄 라이프에서 그 이상한 후배 있었잖아. 시청 후배. 그 사람이 이제 드라이버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무뚝뚝하게 나와. 그 배우 자주 나오니까. 이거 점나 있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점점 친해지는 얘기인데 중간에 연극제에서 다루는 작품이 그 체오프의 원작인 바냐 아저씨라는 거래요. 근데 이게 바냐 아저씨가 되게 나이가 든 사람이고 내용이 뭐 매형한테 배신 당해가지고 걔를 막 죽이려고 소동 벌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항상 그 남자 가우쿠라고 하는 애가 맡았었대. 근데 아내가 그렇게 간 다음부터는 그걸 못 맡은 거지. 아마 자기랑 이제 등치 됐겠지. 이런 상황이 배신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래서 그래가지고 치유한다는 얘기.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그럼 뭔가 나중에 치유가 되는. 처음에는 뒷자리에서 운전해봐 이러는데 나중에는 친해지니까 앞자리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 나누고 음악도 틀어주고. 그게 그 드라이브 하는 게 되게 길게 가는 거예요? 몇 시간 가나? 가면서 얘가 뭘 하냐면 그 대사를 외워요. 거기서 연극에 있는 거를 대사를. 근데 문제는 대사를 아내가 그 대사를 읊어주면 그 다음에 얘가 자기 대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여기서. 죽은 아내의 목소리를. 하루키 원작이라 잠자리 그게 역시 잠자리가 많이 나와. 잠자리 하겠지. 지금 벌써 2번이나 나왔는데. 뭔 소리야? 뭐. 여기는 아니라고. 여긴 직업 아니야? 관계. 여기 업무 관계인데 그런 걸 왜 하냐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뭐 잠자리를 해. 그러니까. 카세. 아이 그만해. 자꾸 예술 영어를 자꾸 이상한 데로 자꾸 붙이지 마. 뭔 소리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재밌는 것도 나오는 게 얘가 그 감정이 남아 있잖아. 근데 여기 연극제에 그 아내랑 같이 작품을 같이 했던 어떤 젊은 잘생긴 남자 배우가 일로 응모를 해. 자기는 아내를 되게 존경했고 그 요 남자애도 존경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일부러 지원을 했다. 그랬더니 얘가 그 바냐 아저씨 역을 얘한테 맡겨버려. 배신당하는 역을. 자기는 못하겠다.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점점 주위 사람들이 걔한테 되게 껄떡지근한 그런 감정으로 대하기도 하고 또 얘는 자기 상실감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 드라이브하는 애랑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고 에피소드 겪으면서 그거를 무려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다. 그걸 어떻게 치유하는지는 제가 뭐 말로 해봤자 난 솔직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자신도 없고 재밌게 봐요. 알아요. 상도 받았어. 일본 영화 하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거 보자마자 이거 되게 좋다 봐라 하고 문자 언제? 예전에 일본 영화를? 너의 눈을 들여다 보면 아 그래요?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해줬나 봐. 아니야 술 먹고 혼자 얘기한 거 아니요? 찾아봐 죽여버린다 아주. 복싱 영화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기억나요. 아 그런가? 했어. 로맨스야 뭐 이렇게 해서 아니야 복싱 영화 해서 이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막 한참 얘기해줬더니 좀 더 얘기해봐 내가 기억나게. 났어. 나 진짜 났어요. 자, 이 영화는 이제 키시 유키노라는 배우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은 이제 노인이에요. 근데 프로복서야. 처음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시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전에 1승을 했고 이 게임을 거의 막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겼어. 2승을 했어. 이제 그러면서 체육관에서 막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농인이잖아. 안 들려. 그래서 너무 불리한 게 많아. 근데 그러면서 원래 이게 자서전을 토대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권투로 많이 표현을 하고 이 일상을 많이 담아낸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되게 좋았어.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해서 키시 유키노 얼굴은 아는데 진짜 복싱하나 보다. 그리고 되게 댄스 느낌, 율동 느낌을 표현을 했어요. 컴비네이션이라는 게 있지. 원투? 근데 그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트를 막 치고 막 피하고 하는 그런 거를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걸로 완료를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하는 거지. 초반에 보면은 안 들리니까 불편한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랑 부딪혀. 그럼 그냥 인사하고 가는데 뒤에서 막 욕하는 거야. 사과 안 해? 무시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잖아. 안 들리지. 편의점에 가서도 뭐 얘기하는데 안 들리니까 자 봉투 가져왔다 그냥 내밀고. 그리고 원래 하는 일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일은 권투 선수가 아니라 호텔을 청소하는 일이고 뭐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어떤 일상을 표현을 하면서 그 농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낸 작품으로서 되게 잔잔하면서도 사실은 권투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담아내고 그런 점들이 되게 좋다,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일본 아카데미에서 당연히 상을 받았더라고요. 여우주연상도 받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거의 들지 않는 그런 거고 이게 실제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에서 더 좀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 어쨌든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뭔가 좀 이야기할 거리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 보라고. 알겠어요. 복식 영화인데, 그러니까 링 위에 서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시작할 때 땡 하는 소리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이제 움직이면 상대가 가끔씩 움직이면 대충 감 아, 잡겠지.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잖아. 밑에 이거 치잖아. 하는 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이제 관장이 이제 자기가 아프고 해서 이제 그 체육관을 그만두면서 얘도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 그 관장 이승을 하고 나니까 이제 관장하고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와. 이 선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이 선수가 이제 프로가 됐잖아. 결국 엄청 노력을 해서 프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나요? 재능이 훌륭했나요? 단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키도 작고 리치도 짧고 스피드도 없고 소리 안 들리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의 몰라서 마지막 게임에 되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일의 조의 어떤 그 전통을 생각해 보면 승패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 하얗게 붙어오겠지. 근데 그렇게 일단 안 들리는 거 너무 불리해. 세컨드가 얘기하는 것도 못 듣고 심판이 얘기하는 것도 못 듣고 작전 그렇지. 지시도 못 내리고 어쨌든 그렇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능도 없대. 그래서 근데 왜? 어떻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나 뭐 이런 거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관장이 이러는 거야. 근데 얘는 인간적인 기량이 되게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난 감동을 먹어. 인간적인 기량이라는 게 그게 일본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량은 되게 훌륭하다. 너무 성실하고 한 번도 빼는. 나중에 보면은 훈련 일지가 나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맨날 얼마 로드워크를 얼마 하고 이거 다 적은 거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나가기 싫은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적어. 오늘 근데도 뛰고 무슨 훈련 몇 차례를 나가기 하고 싫었지만 나갔다 뭐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관장님 뭐 그런 제 일기야. 근데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말한 인간적인 기량이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감동적으로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되게 일본적이고 이 복싱을 약간 우회적으로 다뤘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를 날린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으로 봐서 봐라 좀 하고 했는데 씹었어? 언제 얘기를 했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이거 좀 정리해서 좀 뭔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못 쓰고 있었어. 그래서 얘기라도 하고 한번 스스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한번 언급만 해봤어요. 네. 그 인간적인 기량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 사실은 재능이 없어도 그런 게 있는 게 되게 사람으로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고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요즘 떠오르는 젊은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만한 작품이다. 한국에서는 독립 중에 독립으로 나와서 아마 극장에서는 거의 보시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찾아서 보실 수 있답니다. 네. 자, 오늘 어제 못 봤어 55번째 편 정리를 해보자면 자, 넷플릭스 드라마 선산, 소설 악어의 눈물, 그다음에 만화 천막의 자두가르, 일드 수사지만 굉장히 교열걸 코너 에츠코,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많이 했네요 오늘도. 그러게 생각보다 우리 많이 봤네. 저는 안 본 것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자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도 인간적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그래 그렇죠. 500회가 넘었으면 이 정도로 인간적으로 잘해 많이 했다. 그렇죠. 재능은 없지만 인간적인 앞에 수식어 기량으로 쓸데없는 수식은 붙이지 말자. 매일매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자, 꺼져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레이!